은퇴했다고 세상과 멀어져야 할까요? 우린 지금도 세상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퇴부자의 시선 정박사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60대, 70대들이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중 상당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시작한 장사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시작이 희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음에서 출발하는 자영업이라면 그 끝은 과연 어디를 향할까요?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가까이는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2025년 기준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무려 210만 명입니다. 그 수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률도 40%를 넘어섰습니다. 수치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자영업자의 평균 월소득은 180만 원 안팎,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여러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질 수익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율은 140%나 됩니다. 대출금 이자에 쪼들리며 매일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왜 젊었을 때 은퇴 전에 노후자금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60대, 70대 노인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 퇴직금이 사라지고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했습니다. 정리해고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죠. 그때 참 힘들었죠. 많은 가장들이 그 고통에서 삶을 포기하기도 했으니까요. 또한 자식 교육비에 모든 걸 쏟아부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없어서 모든 걸 부모가 지원해야 했습니다. 자녀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 부양이라는 시대적 사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60대, 70대는 본인의 노후 준비도 하기도 전에 윗세대 부모님을 부양했던 세대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까지 4자녀 이상 가구가 흔했고 가족 부양이 의무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90세 넘은 부모를 모시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두 세대의 노후를 함께 짊어지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부모한테 집이라도 물려받았을 것 아니냐고 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은퇴자 중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12.5%입니다. 대부분은 상속 없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했던 세대라는 말입니다. 즉, 노후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 책임이 개인에게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층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공공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임시적 저임금의 반복노동입니다. 경비, 청소, 환경미화 같은 일이 전부입니다. 그것도 경쟁률이 치열하고 자리가 제한적입니다. 둘째, 재취업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60세 넘으면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이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셋째,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55만 원 수준으로 기초연금 합쳐도 100만 원 남짓입니다. 이걸로 생활비에 병원비까지 감당하긴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선택하게 됩니다. 가게라도 하나 해야겠다. 문제는 준비가 없는 자영업은 실패할 확률이 정말 너무도 높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60대 자영업자의 3년 생존율은 약 35%입니다. 다시 말해 10명 중 7명은 3년 안에 폐업합니다. 어떤 가게들이냐고요? 골목 분식집, 작은 찻집, 동네 편의점, 닭강정 가게. 언뜻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상 대기업 프랜차이즈와의 전쟁에서 아무런 무기 없이 싸우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많은 노인 자영업자들이 상권 분석, 수요 예측, 온라인 홍보 등에 취약합니다. 젊은 세대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로 고객을 모으지만 노년의 사장님들은 여전히 전단지에 의존합니다. 여기에 임대료까지 얹어지면 적자가 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 구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정부의 무책임입니다. 노인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6개월짜리 단기 일용직입니다. 창업 지원도 형식적입니다. 몇백만 원의 창업 지원금으로는 보증금도 못 내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냉담함입니다. 노인 창업자에게 뭐하러 그 나이에 시작하냐, 그냥 쉬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정확한 창업 정보, 실패 사례, 피해야 할 업종 같은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무계획이 아니라 시대와 제도가 만든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노인 자영업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만든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단순히 하지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덜 망하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영업에 몰리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퇴직 후 갑자기 소득이 끊기고 재취업은 나이 때문에 힘들고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가게 하나 여는 것뿐이니 결국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으로 모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업종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거죠. 준비 없이 들어가면 1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자영업자 중 3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65%입니다. 대부분은 적자 상태에서 문을 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성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가 다를까요? 바로 준비입니다. 그중 몇 가지 성공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형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라 아이돌봄 플러스 간식 판매 시기의 복합적인 서비스,
또는 실버케어 센터와 작은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형태죠. 두 번째, 지역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동네에 어르신이 많다면 배달보다 방문형 서비스, 직장인이 많다면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소자본 테스트 운영입니다. 처음부터 가게를 열기보단 배달앱 플러스 공유주방 같은 모델로 작게 시작해서 반응을 보면서 키워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지원제도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노인창업센터, 시구청 창업지원금, 경로우대 사업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보만 제대로 알면 적어도 첫 발은 안전하게 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패를 미리 예상해 보기입니다. 요즘은 창업 전 수익, 지출, 고정비를 예상해주는 프로그램도 많고 유튜브에도 실제 사례 영상이 많습니다. 충분히 보고 배우고 질문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 자영업 시작해도 괜찮을까? 정 박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하지 마세요. 정말 철저한 준비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작게 시작할 수 있다면, 어렵지만 노년에도 자영업은 분명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혼자 내 생각대로 장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통하고 협력하고 정보를 나누고 데이터에 기초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전국의 노년 창업자들이 하루하루 버티면서도 꿋꿋하게 가게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준비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은퇴부자의 시선 정박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게 더 많은 진실을 말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